네, 안녕하십니까. 아카마이 코리아의 안준수라고 합니다. 여기 같이 계신 분은 아카마이 코리아의 이국희. 예, 국희 선생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부터 마이리틀 CDN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웨비나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근데 형식을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저희 많이 아시는 마이리틀 텔레비전과 같이 저희가 채팅창으로 글을 주실 때마다 저희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웨비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옷도 깔맞춤으로 딱 해왔고요. 스튜디오도 나름대로 저렴하게 잘 꾸며봤습니다. 준수님 저 뒤에 뭐 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요거 서핑보드입니다. 근데 왜 서핑보드가 조금 이상. 예, 아카마이가 저 회사 이름이 저희가 하와이어로 스마트, 인텔리전트. 하와이. 예, 그 서핑. 뜻이고. 네. 예, 그리고 뭐 지금 여름 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품을 엽기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예, 일단 오늘부터 진행하는데 일단 요령이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적을 하신 거나 딴지 거실 일이 있더라도 채팅창에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때그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모바일 환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웹이 지금 모바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지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솔루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들어오시네요. 이게 약간의 실시간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티셔츠 색깔이 멋지다고 하시는데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준수님이지 않을까요? 초록색, 빨간, 크리스마스 트리 개념으로 해가지고 아마 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대충 다 알아요. 근데 왜 웹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바일 고객을 중요시하는지 조금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일상생활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준수님도 그렇고 저희 애도 그렇고 요즘에 인터넷 웹서핑 할 때 사실은 PC 쓸 일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쓸 일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엔스크린이라는 말도 나오고 옴니채널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참 모바일을 중요하게 한다는 여러 가지 이런 추세가 있지요. 그 추세에 관련해 갖고 조금 숫자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2018년에 모바일 트래픽의 총량이 월 15.9 엑사바이트. 여기서 엑사바이트는 테라, 페타, 엑사다입니다. 그러니까 10에 18승, 10이 18개가 되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이 모바일 트래픽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같이 저 같은 사용자들이 PC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이런 쉬운 편안한 환경을 선호하시니까 이렇게 트래픽이 늘고 있겠죠. 이거는 2013년 대비 11배가 증가되는 진짜 엄청난 규모의 이런 트래픽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은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트래픽의 3분의 1이 모바일이라고 하고요. 전자상거래에서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트랜잭션의 21%가 모바일이라고 하고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보는 사람들도 40%가 모바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짜 모바일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갖고 요즘에 모바일 퍼스트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죠. 지금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4분 됐는데요. 핸드폰이 저한테 지금 없어요. 방송이라고 울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4분 됐는데 저 지금 불안한 거 있죠. 불안합니다. 손에 땀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역시 그거의 반응인 것 같네요. 네. 무시하지 말라고 지금 서핑보드 자꾸 지적들을 하십니다. 이 서핑보드가 뭔지. 지금 현재는요, 이 서핑보드 진짜 맞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앞에 화면을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웹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웹서핑과도 관계가 있을 듯한 갖다 붙이면 그렇게 수 있겠네요. 저희 방송 잘 되면 진짜 보드 커스텀 제작 쫙 해가지고
앞으로 갖다 놓는 걸로 하고. 경품으로 예. 뿌리실 겁니까? 여기 방청객 전문 방청객도 아. 고용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 반응 있잖아요. 아, 오 하는 거 그것까지 그렇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자, 모바일이 중요하긴 한데 참 그 어려운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저희한테 저도 이제 고객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제 모바일 성능 자체가 예측이 너무 어렵다. 맞습니다. 이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은 예전에 처음에 이런 옛날에 10년 전에 모바일 하면은 모바일은 느리다 이런 거를 당연히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눈높이가 정말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컴퓨웨어라는 회사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거의 70%가 넘는 사용자분들이 PC보다 오히려 모바일에서는 성능이 빠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정말로 그 모바일을 위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성능에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되시겠죠. 예,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한 20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낡게 되거든요. 아, 예. 우리는 모바일에서 인터넷이 돼 이런 세대고요. 그렇죠. 요즘 세대는 인터넷을 처음 모바일로 접한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애도 예, 그러네요. 진짜. 예, 아예 인터넷에 대한 개념이 없고 네. 타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3D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최신 기술. 예. 예, 최신 기술 활용해가지고 네.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오리진이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넷으로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모바일로 가게 되면 왜 더 어려운지. 예, 이거를 간단히 갖다가 보면은 그냥 핸드폰에서 웹사이트가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컨텐츠가 나오기까지는 멀고 먼 그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을 한번 보여주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이거예요. 자, 서버가 있어요. 서버에서 컨텐츠가 나가게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인터넷을 타고 그다음에 일단 국경을 넘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ISP로 일단 전달이 됩니다. 네. 여기서 KT를 타든지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가는데 네. 자, 요것도 사실은 성능에 악영향을 줘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연이 생기는데 네. 이제 진짜 문제는 여기죠. 예. 키가 작으니까 팔이 짧으네요. 자, 모바일 타워가 있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공중파로 이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 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기가 그 신호를 잡고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기가 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 기기가 계속 늘고 그다음에 예. 이렇게 막 폭주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무리 통신 상태가 좋아도 그 지역에서의 통신 상태가 또 나빠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역에 사람들 막 모이면 잘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모바일에서 어려운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대수만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네. 그래갖고 최근에 자료에 따르면은 페이스북에 매일 접속하는 디바이스 종류가 7,000가지라고 합니다. 네. 정말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 개수의 디바이스들을 다 생각을 해서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들려면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모바일로 결국은 편하죠 이제 모바일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모바일을 지원하면 오히려 모바일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네. 기이한 현상이 나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거 다 치우고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서 모바일 잘 지원하기 위해서 반응형 웹을 만들었대요. 근데 반응형 웹을 만들면 반응형 웹도 역시 모바일 지원하려고 만든 건데 그것도 문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응형 웹을 100% 마이크 치면 안 되겠네요. 반응형 웹을 정확하게 다 모르거든요. 예, 반응형 웹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요즘에 반응형 웹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수님이나 저는 옛날에 핸드폰에서 인터넷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PC용 웹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용 웹사이트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소위 얘기하는 M. 무슨 사이트, m.example.com은 네, 핸드폰용이고 예를 들어서 www.example.com은 PC용이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갔는데요. 이제 이런 전통적인 접근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바일 디바이스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다 고려해서 개발하려면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은 PC가
레티나나 아니면 뭐 4K니 5K니 해갖고 PC 내에서도 지원해야 되는 해상도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이냐, 이게 결국은 굉장히 기술적인 숙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서 나온 게 바로 반응형 웹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반응형 웹 디자인을 뭐 좀 비유를 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브루스리 아시죠? 이소룡. 네, 이소룡. 이소룡이 본인의 그 무술, 절권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컵에 넣으면 컵이 되고, 주전자에 넣으면 주전자가 되고, 병인에 넣으면 병이 된다. 그런 것처럼 웹사이트에 담기는 컨텐츠를 PC에 담으면은 PC에 맞는 컨텐츠가 되는 거고, 태블릿에 담으면은 태블릿에 맞는 컨텐츠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반응형 웹 디자인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가 결국은 전달이 되는 디바이스 종류에 맞게 스스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반응형 웹 디자인입니다. 컨텐츠가 물이란 얘기네, 결국.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웹사이트 PC 버전이라고 하면 여기 딱 하게 되면 반사 때문에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죠? 1, 2,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딱 해놓고 설계를 했는데, 태블릿으로 딱 접속을 하면 어때요? 사이즈가 달라지고 이 태블릿에 맞는 사이즈로 쫙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해야지 잘 보여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 2, 3으로 돼 있던 게 위아래로 지금 1, 2, 3으로 딱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약간 준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컨텐츠들이 물처럼 자기가 담겨야 되는 이 디바이스의 모양에 맞춰서 배치도 바뀌고 크기도 바뀌고 이런 게 바로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요걸 했다가 롤백을 많이 한다 그래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보면 요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컨텐츠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글은 괜찮은데 그림은 여기 들어가는 그림은 여기서는 이만하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요만하게 표현이 되니까 그림을 뭐 두 가지를 놓고, 그리고 아까 태블릿까지 들어오면 세 가지를 놓고 막 이렇게까지 관리해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처음 만들 땐 괜찮은데 만들고 나서 오픈하고 나서 개편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또 이미지 또 세 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건비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고 스토리지 많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에이 한번 했으니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M 사이트 다시 조그맣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걸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물 같은 것, 그러니까 결국은 PC에 담는 거든 핸드폰에 담는 거든 스마트폰에 담는 거든 같은 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PC에는 물을 집어넣고 핸드폰에는 모래를 집어넣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 걸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PC에 담기는 컨텐츠의 양만큼 핸드폰에도 담기게 되겠죠. 결국은 뭐냐면은 핸드폰이라는 조그만 화면에 담기는데 실제로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컨텐츠의 양은 PC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471개 그 반응형 웹 디자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1600 x 1200, 정말로 이 큰 해상도를 따지는 그 페이지의 평균 사이즈가 813kb인데, 진짜 작은 디바이스, 그래서 320 x 480 확 작아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달되는 거는 여전히 726kb. 정말로 고해상도의 PC에 들어가는 거나 작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나 비슷한 양의 엄청나게 큰 무거운 컨텐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이 모바일 환경에서 반응형 개편했는데 사이트가 느려진다.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와, 이제 채팅창이 제대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난리 났네요. 가르마. 근데 이게 너무 설명 자세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아는데 왜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지금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도우미가 남자 둘이 하니까 이제 이런 여론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준수님 다음에는 보드에 맞는 도우미를 요걸 들고 쓸 때 방청객을 하면 된다니까. 방청객을 추가하면. 그러면 일단 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뭐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있겠죠. 뭐 몇 가지 좀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셔 보셔서, 뭐 아이온 프리미어가 필요합니다라고 누가 정답을 바로 확 던져 주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이 구조에서 한번 보면요. 지금 보이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이동통신사 망인데요. 몇개 예, 빼자. 요즘에는 사실은 다 LTE 빠른 거 잘 좋은 거 쓰시는데 여전히 3G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핸드폰에서 사이트를 보는데 LTE망을 통해서 빠른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트 보시는 분들하고 3G 같이 느린 인터넷망을 보이는 분들한테 똑같은 양의 컨텐츠가 가면은 당연히 예, 느린 느리죠. 데선 느리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것이냐? 예, 생각하시는 대로입니다. 예, 망이 느리면은 가벼운 컨텐츠를 전달하고 예, 빠르면은 무거운 것도 주고 고품질도 주고 예, 이런 게 되면 좋겠죠. 근데 이런 거를 위해서 사이트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된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근데 아까 얘기한 아이온 프리미어와 같은 예,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에서 결국은 디바이스들이 접속하는 이 네트워크 속도를 판단을 해서 예, 느린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미지의 품질을 떨어뜨려 갖고 전달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여기 그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준수님? 교수님? 아, 준수님 죄송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3G가 아니라 LTE 컨텐츠라면 정말 조그만 그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고해상도의 뭐 1920, 1440 이런 고해상도를 해갖고 확대하고 했을 때 깨지지 않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3G망을 쓰는 정말로 그 느린 디바이스에 이런 거 하다면은 예, 로딩하는데 한 세월이겠죠. 오래 걸리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요거 쓰세요. 네, 이렇게 작은 거 지금 보면은 실제 해상도 비율대로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게 내려가는데 하세월인 거하고 예, 요 조그만한 게 내려가는데 금방 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이미지를 두 개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예, 요 오리진에는 큰 거 하나만 놔두더라도 예, 솔루션에서 예, 이 속도를 체크를 해서 예, 느린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작은 거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예,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결국은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결국은 뭘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이 소위 얘기하는 오리진 그 기업 고객분들이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전혀 바꿀 필요 없이 결국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도입을 하심으로써 결국은 직접 고민하는 일을 대신 해결하도록 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캐싱을 하는데 보통 여기다가 하거든요. 근데 이 모바일 게이트웨이 쪽에다가 이렇게 캐싱을 하면 모바일 성능에도 아마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바일 게이트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병목이 될 수 있는 이 지점인데 예, 여기하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 결국은 캐싱을 할 수 있는 서버를 놔둔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 모바일 게이트웨이 자체에 캐싱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다거나 한다면은 당연히 이 단말에 있는 이 단말의 성능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채팅창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외면했다고. 아 진짜요? 네, 외면한 거 아니고요. 네. 우리 국기 선생님 말이 많으셔서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 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낄 데가 없네요 지금. 네. 근데 뭐 일단은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주로 역시 디테일 쪽으로 가네요. 옷 색깔 뭐 가르마 네. 뭐 이런 얘기로 주로 지금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얘기 이어가고 나오네요. 있는데요. 다행히. 제가 언급 안 했네요. 제가 이거 오늘 네. 좋은 질문 올려주신 분들 추첨이 아니고요. 선정해서 아 서핑보드 주시는 겁니까? 아니 서핑보드는 아니고요. 고급진 뭐 블루투스 스피커 요 정도는 오늘 아마 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음 회부터 오늘 반응 좋으면 다음부터는 다음부터 좀 서핑보드. 더 서핑 타세요? 할 줄 아세요? 뭐 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고급진 선물로 분명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이미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실제로 그래요. 지금 예전에 PC 환경에서 웹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같은 경우는요. 이미지를 갖다가 1024를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 갖고 일단은 모든 해상도를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랩탑 같은 경우는 1024짜리가 있거든요. 요즘은 많이 또 늘어났지만 그래도 최소 사항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리 큰 거를 해도 이거보다 더 큰 거를 내면 안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이걸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웬만한 모니터에서는 다 표현이 되는데 당연히 노트북에서는 안 나오고. 그렇죠. 근데 요게 들어가는데 이게 용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커지면 이제 그냥 산술적으로도 4배가 커지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태블릿에서는 640 정도만 해도 좋은 성능이, 그러니까 보는데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보낼 걸 갖다가 요걸 보내면 분명히 그런 그 성능상에서는 개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거 이제 갖다 이제 자동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한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디바이스가 과연 어떤 디바이스인지, 어떤 디바이스가 접속했을 때 얘가 해상도를 얼마를 지원하는 건지, 그치. 얘가 폰인지 태블릿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물 흐르듯이 이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에 그 하루에 접속하는 디바이스의 종류가 뭐 수천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천 가지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자체적으로 DB를 만들어서 관리하려면 너무나도 어렵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쓰면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뭐 이미지 압축률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 디바이스 종류를 알아내서 그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오리진적으로 전달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물 흐르듯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솔루션의 되게 편안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 질문 답변 안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와, 이게 상품을 거니까 바로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 화면이 작아가지고 제가 화면을 조금 줄일게요. 왜냐면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가지고. 질문 몇 가지 있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캐싱을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어떻게 갖다 놓는지 뭐 이런 진짜 질문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거는 이제 결국은 저희가 몰래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동통신사에서 결국은 캐싱 서버를 갖다 주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이런 캐시 서버를 집어넣었을 때 본인들의 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마이라는 이 회사는 결국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수많은 통신사들과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결국 이런 여러 세계 이동통신사 내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캐싱 기능을 집어넣고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죠. 네. 국가별로 모바일 게이트웨이 그렇게 많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쵸?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이제 이 캐싱이 그 중계기까지도 가는 날이 오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컨텐츠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예, 이게 확 지나가네요. 이 방송 성공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그래요? 예, 이거 시스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얼굴 안 나오고 그냥 글로만 참. 워낙 지금 워낙 지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네, 이 빈정상한 분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반응형 웹 디자인의 그 단점이 무엇이냐를 질문을 주셨는데, 반응형 웹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 흐르듯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이트를 만들 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물 흐르듯이 되려면은 사실은 요 오리진 서버단에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단말단에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단에 뭐 스타일리스트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야 되거든요.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인들은 대체적으로 그 전화기를 갖다 비교적 좀 이렇게 고사양을 많이 쓰는데, 사실 뭐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물론 저는 20대라서 아직 자녀가 좀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쓰는 것만 해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스마트폰인데 사양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면은 그 CPU 성능에 따라서 결국은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그 복잡한 자바스크립트나 뭐 스타일리스트나 처리하려면은 버벅될 수가 있죠. 즉 뭐냐면은 전송이 문제가 아니라 전송이 다 된 다음에 여기서 처리해서 보여주는데도 또 시간을 많이 지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편함한 부분이 있고요. 또 보면은 요즘에 그 핸드폰에 탑재되는 CPU 중에 퀄컴 CPU 많이 쓰잖아요. 스냅드래곤. 그 CPU에서 보면은 셔터라고 해서 결국은 이 데이터 통신을 압축해갖고 빨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그 기술이 셔터하고 호환이 잘 돼서 또 빨리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말할 때 카메라 보지 말라는 진짜. 그래요? 부담스러우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참. 눈을 가리고 할까요? 원래 방송에서는 카메라 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거 말 바꾸면 눈 깔라는 얘긴데요. 아, 네. 눈 깔고 하겠습니다. 예, 눈 깔고 하겠습니다. 눈 깔고 하라는 얘긴데. 눈 깔고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눈 깔고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저희가 예. 이제 뭐,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어쨌든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네. 상황에 따라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다음에 제가 좀 나서가지고 요 얘기를 드렸고 여기 모바일 게이트웨이 넣는 거. 그다음에 네. 이미지 처리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이러면 진짜 좋아져요. 좋아지냐는 거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이 디바이스 수천 가지 디바이스에 맞게 각 디바이스에 맞게 최적화된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물 흐르듯이 결국은 콘텐츠들이 이제 적응해 나가는 반응형 웹을 만드는데 거기에 갖고 있는 단점,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니까 네. 반응형 웹을 도입하면서 문제도 없는 네. 좋은 걸 하면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개선이 되는지 네. 좀 이렇게 수치가 있으면 좀 그거는 뭐 마치 당연히 준비 안 한 척하면서 제가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한 웹사이트에 대해서 네. 그 솔루션을 적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가상의 하나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서 성능 비교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편에 있는 게 이제 PC,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맥, 뭐 레티나 지원하는 그런 PC용 웹사이트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LTE 환경, 통신 속도는 되게 빠르지만 해상도에서 되게 조그만한 이제 스마트폰이 방송사고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예,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세요. 이런 PC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CDN을 적용하지 않은 거에서 로딩 속도가 6.7초. 당연히 핸드폰에서는 그 유선 인터넷보다 느릴 게 9초겠죠. 이럴 때 결국은 그 클라우드 기반에 해서 최적화할 수 있다 한다면은 3.5초, 4.5초 할 수 있고요. 그 기능을 조금 더 고급 기능, 어드밴스된 기능을 하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뭐 크롭하고 리사이즈하고 이런 것까지 한다면은 뭐 1.8초, 1.8초. 즉 보면은 적용하지 않은 거 대비해서 결국은 성능을 뭐 4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결국은 디바이스들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고도 결국은 성능상의 그 손해 없이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너무 껴맞춘 듯한 느낌이 보이긴 하는데 뭐 일단은 그 일반 PC든 모바일이든 비슷한 거의 유사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응답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이 솔루션의 주 목적일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저런 LTE 환경에서 1.8초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무거운 물이 아니라 결국은 저 조그만 LTE 환경에서도 빨리 전달될 수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한다거나 물의 양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동으로. 네, 맞습니다. 결국 똑같은 페이지를 주면서 모바일의 성능이 같으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는 그렇죠.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적으로 보내는 양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그렇죠. 작은 그릇에는 조그만한 물을 주고 양이 크면은 더 많은 물을 주고 이게 가능한 것 같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분야 크게 상관없이요. 이커머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들도 그렇고 모바일 쪽을 얼마나 잘 빨리 그쪽으로 시프팅을 하느냐가 그렇죠. 되게 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커머스 고객들 만나보면 모바일 매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일단 뭐 관객이 다 거기가 있는데 그렇죠. 뭐 비즈니스를 많이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 관련해서도 또 제가 자료를 조사해 왔습니다. 네. 웹 성능 분석 전문 기관에 따르면은 페이지 로딩 속도가 2초를 넘어가면은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3초 이상 넘으면은 절반 이상 57%가 그냥 포기한다. 요즘에 진짜로 빨리빨리 되는 환경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용자분들이 느린 거는 참지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월마트라는 미국의 가장 큰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구매 전환율, 방문했다가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의 그 구매 전환율이 3, 4초를 넘어가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반응형 웹 디자인 적용해갖고 최신 기술을 했는데 성능이 나빠지면은 정말 그야말로 매출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관객이 글로 가는데 뭐 지원을 못 한다 그러면 결국은 비즈니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환경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온이 뭐를 줄인 약자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온이 뭐를 줄인 약자죠? 예, 처음으로 답을 하기 어려운 것가 있는데요.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약자 아니에요. 이온 음료 할 때 이온.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아카마이처럼요. 예, 그냥 예. 고유 명사. 고유 명사입니다. 네. 그거 얘기하기로 했지 않았나요? 예. 이런 좋은 게 있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 그러면 뭐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주체예요. 근데 요 뭐 솔루션 대충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제가? 예, 당연히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전문가가 상의를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자꾸 클라우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클라우드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테스트해보기가 너무 쉬우십니다. 옛날에 무슨 솔루션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뭐 기계를 놓고 이러면은 테스트를 해보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CDN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그 모바일 사이트에 대해서 이걸 적용했을 때 얼마나 성능이 빨라지느냐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고 결정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 하실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돼요? 했는데 네. 전문가와 상의해서 화가 막 나거든요. 네, 답을 안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답을 주시네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안준수 목주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제가 최근에 감량을 좀 하면서 네. 목주름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지적질 들어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디에 적용할 수 있죠? 사실은 지금 제가 웬만하는 건가요? 설명드릴 때 그 반응형 웹 디자인 얘기하면서 웹사이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요즘에 모바일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모바일 앱이잖아요. 브라우저를 띄워갖고 결국은 어디 URL을 넣어서 들어가는 거 말고 앱을 설치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요. 그러면 이 모바일에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앱이 결국은 디자인 요소들은 앱에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갖고 오거든요. 이걸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부적으로 API 호출이 왔다 갔다 있으면서 그 API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이런 건데요. 이 API 호출에 대해서도 이 복잡한 과정 중에서 결국은 빠르게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앱 중에서도 보니까 뭐 컨텐츠는 사실상 HTML로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결국 브라우저만 안 쓴다 뿐이지 사실상 웹사이트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웹사이트 형태가 아닌 그런 API 호출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아까 준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환경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 중에서 내가 게임 몇 등 하는지 알려면 당연히 서버에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게임을 미국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게임 개발사는 한국에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한국까지 API 호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도 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질문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맥스 하분께서 질문하신 거가 질문했는데 왜 답변 안 하세요? 또 질문했는데 왜 질문 씹혔네? 이것만 계속 올리셔가지고 질문을 못 찾았어요. 제가 찾았어요 드디어. 네네. 반응형 웹과 어댑티브 딜리버리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실래요? 그거는 이렇게 그 웨비나를 통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직접 한번 모시고 화이트보딩으로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응형 웹과 어댑티브 딜리버리.
반응형 웹 디자인은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은 고민하는 것들이죠. 결국은 보면은 그 웹을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인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라면은 어댑티브 딜리버리는 그 웹사이트 자체가 반응형 웹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해서 결국은 전달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걸 얘기하느냐, 여기에 올라가는 웹사이트에 대한 거냐. 그러니까 좀 분야가 다른 그런 부분이 노력을 기울이는 주체가 다르네요, 일단. 네. 그리고 고민하는 그 부분이 다르고 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장단점은 뭐 그거겠네요. 어댑티브 딜리버리는 일단 소스에서 큰 변화 없이도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러니까 소스를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우리가 딜리버리하는 방법만 달리해도 성능이 좋아지는 개선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어댑티브 딜리버리의 장점인 것 같고요. 반면에 단점은 이제 뭐 한계가 있겠죠. 소스를 안 바꾸고 그렇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맞춰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한 3, 4분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방송 시간을 1시간으로 잡아놨지만 사실 웹이나 1시간 하는 거는 참 뭐 하기는 쉬워요. 듣는 사람이 괴로워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보통 40에서 45분 정도로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이 형식으로 한번 해보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소감이 어떠세요? 세미나 형태나 아니면 큰 행사에서 발표하고 이런 거는 많이 해봤는데 큰 행사에서 주로 하셨어요? 큰 행사에 큰 행사.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무대 위에 있으면서 앞에 계신 분들의 표정이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채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빨리 넘어가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조금 없어서 그런 부분은 두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끝나고서 이 채팅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하면은 역시 방청객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어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 방청객의 섭외를 신중히 고려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자, 뭐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형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모든 게 그렇듯이 한번 직접 해보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겁 없이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다음 일정 잡히길 바라며 바로 폐지 안 되고 시리즈로 진짜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보고 오늘은 일단 마침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을 꼭 기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문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오늘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 지금 뭐 제가 신호를 주면 이렇게 설문이 거기 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쪽으로 뜬다 그랬는데 거기 설문 꼭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카마이 코리아에 이렇게 이 방송 계속 해달라고 이렇게 투서도 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좀 계속 좀 이런 식으로라도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메이크업을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메이크업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데. 왜요? 그러면 오늘 같이 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이 잡히는 대로 또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난 인사를